자, 음악 연주 5주차 수업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것은 여러분들, 할아버지의 11개월, 여러분들 교과서 66페이지에 있는, 곡을 우리가 연주를 해볼 겁니다. 뭐 학교에 있었다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금 이렇게 파트도 나눠서 합주도 좀 해보고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뭐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네요. 자, 여기 할아버지의 11개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미리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곡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평가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곡을 조금 연습을 많이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11개월 이 곡은, 어, 이번 한 주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계약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등교 계약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에 와서도 선생님하고 이렇게 수업을 몇 번 같이 할 겁니다. 몇 번 같이 할 거고, 우선은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개괄적인 것들, 그 다음에 뭐 악보를 조금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불어보는 시간까지 정도만 해도 이번 시간은 아마 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주 내지 3주 정도 이 곡을 가지고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실하게 수업 잘 따라와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오늘 할 것은 이 곡, 악곡의 배경 먼저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하던 거죠. 곡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곡에서 필요로 하는 연주주법을 몇 가지 익혀보고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곡은 쿠리코드 콰르텟이라는 일본의 밴드가 연주를 한 곡입니다. 자, 일본의 컨템포러리 연주 밴드고 지금 원래는 4명이에요. 4명인데 지금은 한 명이 지금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인조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세 분이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고 뭐 4인조 연주 장면, 여러분들 아마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유튜브를 많이 하다 보면 많이 봤을 겁니다. 많이 보고 연주 장면도 많이 봤을 거고 또는 뭐 어,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뭐 종종 들었을 겁니다. 배경음악으로. 또는 뭐 주민 씨가 이렇게 또 이렇게 리코더를 부는 그런 영상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에 링크를 이렇게 했을 때 이 저작권에 지금 자꾸 문제가 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따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음원들이 있거든요. 이 음원들은 공식 음원은 아니에요. 공식 음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주를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면 유튜브에 막상 업로드를 했을 때 이게 한 번씩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앞전에 다른 곡들에서도 그랬고 자꾸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직접 좀 찾아보고 뭐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곡은 이제 쿠리코스토 콰르텟의 피리사회라는 5번째 앨범에 지금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발표된 거는 2007년도에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라이브 연주하기로는 기타하고 리코더 그다음에 색소폰하고 튜바가 이렇게 연주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악보에 교과서 악보에는 지금 이렇게 편곡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곡은 되어 있지 않고 조금 더 이제 다른 악기로 편곡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포함이 돼요.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타악기도 이렇게 포함이 되고 뭐 멜로디언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 뭐 색소폰이나 튜바 같은 악기들은 좀 빠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악곡을 한번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악보를 보려면 자, 첫 번째로 연주악기 어떤 악기들이 연주할 건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곡은 지금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총 4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 순서를 익히는 게 중요해요. 게다가 지금 교과서 악곡상으로는 약간의 지금 미스프린트라고 해야 되나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연주 순서도 선생님이 되짚어 줄 겁니다. 그리고 호흡하는 방법들, 호흡 자리들, 그 다음에 텅잉하는 방법들, 또 이 곡에서 지금 몇 가지 또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이렇게 음정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상 기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아티큘레이션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놓고 교과서 악보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악보 한번 살펴볼게요. 악보를 살펴보면, 음, 자, 여러분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곡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어, 이 마디수를 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곡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좀 짧으면은 몇 마디만 바로바로 세면 되는데 마디수가 지금 이거 좀 생각보다 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자, 하나, 둘, 셋, 네 마디죠. 그럼 그 다음 줄 첫 번째에 여기에 오라고 여러분들 써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디라는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열 번째 마디가 되겠죠. 그죠? 열 번째 마디,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여기는 열다섯 번째 마디,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뒷페이지 넘어가면 또 다르게 사용이 될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마디수를 미리 조금 표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뒷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뒷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마디수를 여러분들 다 세워야 되는데 같이 세워보죠. 24번째 마디였으니까 25, 26, 27, 28. 그 다음에 여기가 29번째 마디가 되겠죠. 그죠? 29번째, 29, 30, 31, 32, 33,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여기가 43번째 마디가 되겠습니다. 43, 44, 45, 46, 47, 48, 49, 쉰아, 쉰둘, 여기가 53번째 마디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 마지막이 될 겁니다. 쉰셋, 쉰넷, 쉰다섯, 쉰여섯, 쉰일곱 마디까지. 요렇게 마디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도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체크를 했으니까 교과서에 이렇게 체크를 해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 29번째 마디부터 합시다라고 하면 바로 29번째 마디에 와서 여러분들이 연주할 수 있게끔 혹은 뭐 이렇게 뭐 서른 뭐 서른네 서른다섯 번째 마디부터 합시다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서른다섯 번째 마디를 세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해두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긴 곡들은 이렇게 마디를 체크를 이렇게 좀 해두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첫 번째 보면 자 보세요. 전체적으로 악곡은 이렇게 네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여기에서 보면 실로폰 그 다음에 소프라노 리코더 멜로디언 피아노 타악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원곡에서는 저기 여기에 피아노에 있는 부분을 기타가 해결합니다. 피아노가 안 나오는데 기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요 연주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뭐 이렇게 피아노로 편곡을 해둔 것 같아요. 뭐 학교에서 합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손을 본 것 같고 실로폰이 있었고요. 소프라노 리코더 여러분들이 불 거는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줄이죠. 두 번째 줄. 잘 보세요.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줄을 불어줘야 돼요. 여기도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그죠? 그리고 멜로디언은 세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타악기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앞에 여기에 지금 보표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죠? 높은 자리표도 아니고 낮은 자리표도 아닌 이게 퍼커션 표라고 해서 타악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앞에 줄을 두 개를 긋습니다. 이게 타악기 악보고 타악기에는 지금 뭐가 등장하냐면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밑에 보면 캐스트네츠 그리고 탬버린이 등장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눈으로만 악보 잠깐 훑어보면, 아, 여기에 뭐, 스타카토가 많이 붙어 있고,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여기에서부터 불 때도, 아, 스타카토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구나. 그리고 길게 지금 슬러가 되어 있는 게 눈에 안 보인다면은, 아, 각기 텅잉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 여러분들 눈으로 좀 먼저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 여기 메조 포르테, 조금 세게 연주하라는 의미. 전체적으로 악곡이 가장 강한 부분이 어디고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파악을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메조 포르테라는 이 부분을 소리를 적당한 크기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절대적인 값이 아니에요. 메조 포르테 같은 경우에 이 소리는 뭐 이 정도의 소리다 혹은 이 정도의 소리다 그렇지가 않아요. 상대적인 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악곡을 본다면 어디가 지금 포르테가 나오고 또 더 큰 포르테가 어딘지 그럼 가장 강하게 연주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가장 작게 연주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라는 것을 찾아놓고 그러면
우리가 메조 포르테라는 이 부분을 산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눈으로 조금만 따라가 볼게요. 아, 여기 보니까 뭐 TR이라고 돼서 이렇게 물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르르 되어 있는데 트릴이라고 합니다. 트릴은 음을 이렇게 떨어주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 여기 크레센도 보이죠?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점점 크게, 점점 작게 연주하라는 의미.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은 아, 여기 뭐 핀 같은 게 하나 붙어 있는데 요거는 저거 악센트 표시입니다. 악센트 표시.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16분음표 뭐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들 이 부분은 트리플 텅잉이라고 해서 텅잉을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투쿠투 투쿠투라고 이렇게 하는 텅잉 방법들 다시 뒤에 또 자세히 볼 겁니다. 뭐 여기 또 트릴이 한 부분 있고 여기에서는 여기에 빠르게 이렇게 32분음표가 이렇게 스케일상으로 음정상으로 이렇게 미파솔라 시까지 올라가 있나요? 지금 스님 악보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네요. 지금 위에 한 줄이 지금 지워졌군. 한 줄이 지워져서 도레미파솔입니다.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위에 한 줄이 좀 지워진 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도레미파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대선율이죠. 여기에 원래 원 멜로디를 지금 여기 아래 있는 멜로디언에서 불어주면 그 위에 대선율을 지금 연주하는 방법으로 연주가 될 겁니다. 첫 번째 가로 있다는 거 눈으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긴 호흡으로 레가토로 연주하라는 부분 나오죠. 그죠? 프레이즈를 좀 지켜서 긴 호흡으로 연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주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들 보면 여기에서 한 옥타브 표시거든요. 한 옥타브 높여서 지금 연주하라는 건데 여러분들 뭐 연주할 수 있으면 한 옥타브 높여서 연주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높은 C까지 음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주하기가 만약에 어렵다면 한 옥타브 낮춰서 그냥 악보에 보이는 대로 연주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돌이표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가로, 첫 번째 가로 하고 난 도돌이표 하고 나서 첫 번째 가로 한 다음에는 여기로 두 번째 가로로 와야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다 앞에서 배웠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주면 되겠네요. 스포르잔도 이렇게 해서 SF라고 적히는 거는 스포르잔도로 해서 그 음을 좀 강하게 이렇게 소리를 내주면 되거든요. 빵 하고 소리를 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악보를 일단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훑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연주악기 한번 볼게요. 자, 연주악기는 우리가 부는 거죠. 그죠? 리코더, 소프라노 리코더를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들 가지고 있는 악기예요. 소프라노 리코더고 이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 멜로디를 부를 거고 실제로 할아버지의 11개월이라는 이 곡 자체도 주 멜로디는 리코더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여러분들 실로폰이죠. 그죠? 실로폰이라고 아까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는 실로폰은 이게 실로폰일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실로폰이 아니고 이 아이는 글로켄슈필이라고 합니다. 글로켄슈필. 철금이거든요. 뭐 무슨 차이냐면 위에 여기가 지금 쇠로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다니거나 했을 때 쳤던 것들은 글로켄슈필이고 실로폰은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고 보통 뭐 장미나무, 로즈우드도 많이 쓰고 파둑이라는 나무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나무가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섬유 재질로 된 그렇게 제작된 지판을 쓰기도 합니다. 밑에는 이렇게 관이 달려 있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 가면 뒤에 보면은 오케스트라 이렇게 쭉 펼쳐져 있고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실로폰이 조금 더 커진 형태가 있습니다. 그 악기를 이제 마림바라고 하거든요. 마림바라고도 합니다. 실로폰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무로 된 게 실로폰이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쇠로 된 게 글로켄슈필이구나. 자, 두 개 구분 가죠. 자, 그 다음은 멜로디언입니다. 멜로디언, 우리가 멜로디언이라고 부르고, 뭐 또 이거 다른 이름은 피아니카, 뭐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멜로디언이고, 여러분들은 호흡을 이렇게 불어 넣어서 이렇게 건반을 누르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들 뭐 집에 멜로디언 가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멜로디언 그대로 불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실로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로폰으로 이거 쳐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반주음악을 쌤이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있는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를 해보세요. 자, 멜로디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아노죠. 피아노고 학교에도 이렇게 생긴 피아노가 있죠. 그죠? 우리 음악실에 그랜드 피아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보통 집에 있는 피아노라든지 여러분들 많이 봤던 것들은 이제 업라이트 피아노라는 것들
뒤에가 좀 짧고 여러분들 이제 집에 이제 가정에 있는 것들 그다음에 혹은 뭐 전자 피아노들도 뭐 있을 겁니다. 자, 피아노예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악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타악기입니다. 그죠? 타악기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캐스터네츠와 곡 이제 이 곡에서는 탬버린이 이렇게 연주가 됩니다. 캐스터네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쉬운 악기라고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배운 악기니까 쉬운 악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캐스터네츠도 오케스트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 때로는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곡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카르멘이라는 곡 중에서 뭘 했었죠, 그죠? 기억나죠? 그 오페라 카르멘 안에 보면 캐스터네츠나 탬버린이나 굉장히 좀 빈번하게 사용이 되면서 난이도도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악기들이고 그 다음에 탬버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막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봤을 때 거의 다 막이 있었을 건데 오케스트라에서 쓸 때는 대부분 이렇게 피가 막이 있는 탬버린을 많이 쓰고 이렇게 피가 없는 탬버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통 뭐 노래방 가거나 그러면은 요런 탬버린들 모양 많이 봤을 겁니다. 악기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악기들은 이 정도가 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주 순서를 한번 볼게요. 전체 마디수는 아까 우리가 57마디였습니다. 그죠? 선율은 작은 악절 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자, 작은 악절은 우리가 보면 음악의 최소 단위를 동기라고 합니다. 이 동기는 두 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기가 두 개가 붙으면 이게 작은 악절이라고 그래요. 작은 악절. 작은 악절이라고 그리고 작은 악절은 네 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악절이 또 두 개가 되면은 큰 악절이라고 하거든요. 큰 악절이라고 하고 이거는 여덟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덟 마디가 여러분들 가장 잘 알고 있는 한도막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큰 악절이 두 개가 있다. 자, 큰 악절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16마디가 될 거고 이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두도막 형식입니다. 두도막 형식. 곡의 형식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게 뭐 물론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큰 악절이 어떤 때는 8마디였는데 뒤에 큰 악절은 예를 들어서 한 마디가 증가한 9마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토막 형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동요나 이런 곡들이 한토막 형식의 곡들이 되게 많습니다. 학교종이 땡땡땡 뭐 이런 곡들이 대부분 다 한토막 형식이거든요. 곡이 이렇게 가장 짧은 단위로 구성된 게 한토막 형식 8마디다. 요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될 거고 우리가 지금 볼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선율이죠. 선율은 작은 악절 4마디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 악기를 불어보면 이게 네 마디가 지나가면 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이렇게 또 멜로디가 나오고 새로운 멜로디가 나오고 이렇게 단위로 구성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 곡을 자리를 찾기도 쉽고 내가 혹이나 조금 놓쳤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들어갈 자리를 빠르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음에 또 쌤이 기회가 되면 한번 해주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쌤 저 박치입니다. 저 박자를 못 잡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만 훈련을 하면 그런 박치들라고 얘기하는 박자를 못 잡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금방 이 훈련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좀 기초가 되는 것들이 이렇게 작은 악절 단위로 이렇게 마디를 자르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놓으면 여러분들 좀 박자감이나 리듬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연주는요, 피아노 전주, 쿵짝쿵짝쿵짝쿵짝, 요런 느낌으로 진행이 될 건데, 마치 꼭 폴카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국의 이제 스카 장르처럼 그런 느낌이 될 건데, 그렇게 반주가 진행이 될 때, 전주 네 마디를 듣고 나서 우리는 연주를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52마디에 보면 도돌이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악보를 봤는데 52마디 도돌이표는 원래 가장 처음으로 지금 돌아가야 되죠. 그죠? 근데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악보 표기가 좀 오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마디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좀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원래 여기에서 지금 도돌이표가 나왔습니다. 그죠? 50마디 도돌이표가 하면 앞에 지금 막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곡도 너무 길어지고 원곡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냐면 여기에 있는 21번째 21마디에 여기 앞에 이렇게 도돌이표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 도돌이표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오냐면 여기 도돌이표로 돌아온다. 자, 이해가 됐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연주 때는 두 번째 연주 때는 34마디 이후에 53마디로 이동한다. 이것도 뭐 바로 보고 왔으면 좋았을 건데. 자, 34마디 두 번째 연주는 뭐냐면 도돌이표를 한번 하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간 다음에 여기 있는 21마디로 돌아간 다음에 연주를 하다가 두 번째 가로 있는 34마디를 연주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 53마디 여기로 점프를 해와서 두 번째 가로에서 곡을 끝낸다. 요 의미입니다. 곡 순서 여러분들 다 지금 체크가 되었죠? 이 체크는 나중에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좀 헷갈리기 때문에 체크 좀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호흡하고 텅잉하는 방법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호흡법. 자, 보면 이거 숨 쉬는 자리를 어떻게 잡냐면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아까 우리가 작은 악절 우리가 몇 마디라고 했죠? 작은 악절 네 마디라고 했죠. 작은 악절 네 마디 단위로 숨을 조금 들여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됐죠? 네 마디 단위로 이렇게 숨을 좀 들여 마시는 게 좋다. 근데 나중에 연주하다 보면 뭐 또 딱 맞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때는 어려운 부분들은 따로 체크를 해두고 그 앞이나 혹은 그 뒤쪽에 어디에서든지 내가 숨 쉴 자리를 체크를 해두세요. 그래서 숨을 쉬는 거는 항상 일정하게 숨을 쉬어야 됩니다. 항상 일정하게. 지금은 내가 뭐 첫 번째 부를 때는 뭐 여기서 숨을 쉬고 두 번째 부를 때는 여기서 숨을 쉬고 세 번째 부를 때는 또 뭐 여기서 숨을 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곡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안 됩니다. 나중에 선생님하고 노래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창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호흡 자리는요 매번 동일합니다. 10번을 뭐 노래를 부르던 아니면 20번, 30번을 부르던 호흡하는 자리는 매번 동일하다는 거. 요 기억을 두셔야 돼요. 숨 쉬는 자리가 매번 달라지면 어떨 때는 이게 숨을 잘 이렇게 뭐 똑바로 못 쉬어서 호흡이 딸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호흡은 매번 동일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 악기 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악기 우리가 뭐 리코더를 불고 있는데 이 호흡 자리는 매번 동일하게 불어야 된다. 그래서 호흡이 어려운 자리는 따로 체크해두고 그 자리를 따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숨을 쉬는 거를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텅잉하는 방법 볼게요. 텅잉하는 방법. 텅잉하는 방법은 스타카토는 짧게 투나 투스로 텅잉합니다. 투스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투로 해도 괜찮습니다. 투스로 하면은 소리가 끊기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텅잉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타카토는 아까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점 찍어 놓은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29마디에서 31마디 아까 쌤이 잠깐 이렇게 살펴본 거는 트리플 텅잉으로 해야 됩니다. 투쿠투 혹은 마지막은 투스로 투쿠투 투쿠투 이렇게 텅잉을 해야 돼요. 투투투 투투투로 텅잉을 하면은 저 부분 해결이 안 됩니다. 저 부분이 고르게 소리가 나지도 않을 뿐더러 빠르게 해결도 안 되기 때문에 투쿠투 혹은 투쿠투스로 텅잉을 한다는 거. 29에서 30마디 트러플 텅잉 할 때요. 이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됩니다. 악보상으로는 이렇게 해서 16분음표 2개에 8분음표 하나 이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자, 이음줄 아까 전에 우리 쌤이 레가토로 불어야 된다는 부분 얘기했죠.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많이 했죠. 한 번의 텅잉으로 소리를 낸다.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음정하고 아티큘레이션들 한번 볼게요. 자, 다장조 장음계. 우리 장음계 했었죠. 그죠? 장음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3, 4와 7, 8이 반음인 관계다. 기억나죠? 다장조는 도음, 시음, 도음을 근음으로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음과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음이 이렇게 반음 관계인 것을 우리가 장음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조금 어려운 말 나왔는데 텐션 음정. 텐션이 뭐냐면 뭐 긴장감이죠, 그죠? 긴장감을 조성하는 그런 음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에서 보면은 뭐 그런 음정들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할 건 아니고 그 부분들에 한해서 조성해서 이거 우리가 다장조 장계에서 벗어난 반음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음역대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음역대가 위아래로 넓고 아까 전에 우리가 옥타브 위로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높은 C 어, 리코더에서 높은 C를 이거 불어내야 되거든요. 높은 C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컨트롤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음역대가 좀 넓고 그 다음에 도약 진행이 빈번하게 사용이 됩니다. 순차 진행은 순차 진행 도약 진행 한번 볼게요. 순차 진행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2도씩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도에서 레로 가거나 아니면 레에서 미로 가거나 이거를 순차 진행이라고 합니다. 도약 진행은 그 이외에 3도 이상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해요. 뭐냐면 도에서 미를 가거나 아니면은 솔에서 뭐 시를 가거나 혹은 솔에서 도를 가거나 이렇게 점프하는 것들을 도약 진행이라고 합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빈번하게 도약 진행이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자, 아티큘레이션을 보면 전체적으로 스타카토가 강조되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트릴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트릴이라는 거 음을 이렇게 막 떨어주는 거였죠. 강약의 변화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도 쌤이 앞에 얘기했고 레가토 얘기했었고 맨 마지막에 스포르잔도라고 나오는 것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었구나. 강하게 연주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테크닉적인 부분들, 아티큘레이션이랑 테크닉적인 부분들 한번 볼게요. 자, 스타카토 나왔습니다. 그죠? 스타카토, 자, 좀 명백히 우리가 스타카토가 어떤 것이다라는 걸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스타카토는 음을 짧게 연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음의 길이를 2분의 1로 연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음표에 스타카토가 붙어 있으면 이 아이는 그냥 대략 짧게가 아니라, 이렇게 8분음표와 8분 심표로 이렇게 연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음의 길이를 2분의 1로 연주하고 텅잉은 자, 투수로 하자. 자, 참고할 거는 비슷한 게 있어요. 메조 스타카토와 스타카티시모가 있는데, 자, 옆에 한번 볼게요. 스타카토는 이렇게 되는 거였고, 그죠? 메조 스타카티시모는, 자, 여기에서 위에서 이렇게 거꾸로 된 삼각형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아이를 스타카티시모라고, 스타카티시모는 연주를 어떻게 하냐? 4분의 1로 연주하는 겁니다. 더 짧겠죠, 그죠? 스타카토보다 더 짧을 겁니다. 메조 스타카토는 그거보단 조금 더 길어요. 자, 4분의 3. 혹은 뭐 어떤 연주에서는 3분의 2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 4분의 3으로 연주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양은 메조 스타카토는 여기에 스타카토 있는 데서 위에 조금 더 길게 테누토 표시가 있네요. 그죠? 테누토 요거 우리가 저번에 했었습니다. 좀 그 음을 충분히 길게 이렇게 연주하라는 건데 요게 두 개가 합쳐지면 메조 스타카토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그 음의 본음의 길이의 4분의 3을 연주한다. 이것을 잘 지키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타카토를 표현하는 것만 잘 하더라도 굉장히 음악이 세련되게 들립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트릴입니다. 트릴. 아까 보면 TR이라고 써져 있었죠. 그죠? TR이라고 써져 있고 막 물결 표시가 이렇게 있었는데 해당 음하고 그 다음에 2도 위의 음을 빠르게 반복을 합니다. 2도 위의 음. 바로 위의 음인데 뭐 꼭 2도 위의 음이 아니라 스케일 상에 그러니까 음계상에 2도 위의 음을 연주를 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16마디에 보면 라하고 라는 실제로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라가 지금 악보에는 라라고 써져 있지만 이게 라로 볼 수도 있고 솔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솔샵으로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되어서 여기는 그냥 라 레추럴은 스케일 상에 우리가 다장조 음계상에 도레미파솔라시도 미파솔라시 도에 구성된 음정이죠. 그래서 소라고 라는 2도 음정이거든요. 그래서 라하고 라 내추럴, 라 플랫이랑 라 내추럴을 트릴 할 겁니다. 그리고 36마디에는 도하고 도 바로 위에 2도 위의 음은 레죠. 그래서 레음으로 트릴 할 거고요. 미 다음에 파가 있기 때문에 54마디에는 미하고 파를 트릴 할 겁니다. 빠르게 반복을 하고 이 트릴 같은 경우에는 개수는 없습니다. 개수가 정해져서 따가다가다가다가 혹은 뭐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개수가 정해진 것보다는 개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어렵다면은 개수를 넣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개수가 들어가면 음악적으로는 약간은 좀 촌스러운 느낌이 사실 들긴 해요. 그래서 트릴 같은 경우에는 쌤이 뭐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뭐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는 트릴이 약간 이렇게 있다가 굴곡이 점점 가면서 이렇게 빨라지는 이런 트릴들도 있을 수도 있고 곡이나 곡이 상황 분위기 길이에 따라 음의 길이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지만 어 이게 만약에 처음에 이제 표현하기 어렵다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면은 개수를 넣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포르잔도예요. 그죠?
S하고 이렇게 F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해당 음을 특별하게 강하게 빵 하고 소리를 내주면 됩니다. 자,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 데크레센도는 디미누엔도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디미누엔도는 DIM으로 쓰거든요. 디미누엔도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보면 점차적으로 소리를 크게 하고 점차적으로 소리를 여리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크레센도는 자, 이렇게 해서 점점 우측 방향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데크레센도는 이렇게 우측 방향이 작아지는 겁니다. 피아노 여리게부터 시작을 해서 포르테 세게 소리를 낸 다음에 다시 피아노 여리게 올 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된 것을 크레센도라고 하고 이렇게 된 것을 데크레센도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된 모양을 디미누엔도라고는 잘 안 부릅니다. 디미누엔도는 그냥 이렇게 DIM으로만 그냥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연주하는 테크닉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옆에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봐요. 크레센도나 데크레센도가 나올 때는 전체의 길이의 절반은 참기로 참아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을 가거나 뭘 하거나 하면은 자, 이렇게 크레센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안에 막 음표들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막 음표들이 막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6분음표가 막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진다면, 이거 시작부터, 크레센도 나왔으니까 크게 해야지 하고, 빠바바바 하면은, 뒤에 가면 더 이상 크게 연주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레센도가 있으면, 크레센도가 지금 이렇게 네 박자를 통해서 있구나 하면은, 절반은 여러분들 참아주세요. 뭐냐면, 이 앞자리까지는 아직 크게 연주하지 마시고 그냥 보면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고 뒤에를 더 크게 연주해줘도 충분히 크레센도의 효과가 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크레센도가 있을 때는 무조건 절반 참는다. 절반을 참는다. 이거는 어떤 연주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 다른 연주 뭐 노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혹은 뭐 피아노를 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를 연주한다든지 뭐 어떤 학생들 예를 들어 뭐 드럼을 연주를 한다든지 뭐 등등등 많은 악기들을 뭐 연주를 할 때 크레센도가 나오면 절반을 참다. 데크레센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작아져야지 하고 따따따따따따따 작아지면 뒤에는 더 이상 작아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에 절반은 참고 뒤에 절반만 이렇게 줄여줘도 충분히 데크레센도 효과가 난다. 기억을 꼭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렇게 본 것들 옥타브 알타라고 하는 옥타브 기호예요. 여러분들 옥타브 기호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자, 한 옥타브 올려서 연주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한 옥타브 올려서 연주를 하는 거고요. 한 옥타브 내릴 때는 밑에 여기에서 바사라고 해서 이걸 적어줍니다. 그러면 악보를 그릴 때 한 옥타브 내려서 연주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봐요. 악보가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자 나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여기에 소리를 내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높은 도죠. 높은 도 소리를 내고 싶은데 이렇게 덧줄이 많아지면 연주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에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지금 높은 자리에 소리를 내는데 지금 도를 연주하는 높은 도를 연주하라는 의미다. 보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옥타브 기호를 사용을 한다는 것들 여러분들 잘 봐두면 좋아요. 그죠? 만약 여기 해놓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옥타브 기호에 이렇게 바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이거보다 한 옥타브 낮은 도를 소리를 내라는 거죠. 이 원래 한 옥타브 낮은 도를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덧줄로 굉장히 많이 그려야 되겠죠. 그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들. 자, 악곡에서는 48번째 마디, 48마디, 48마디에 나옵니다. 연주가 어려울 경우에는 한 옥타브 낮춰서 연주해도 괜찮아요. 자, 레가토. 자, 이렇게 우리가 표기한 것도 우리가 몇 번 봤습니다. 그죠? 이음줄로 표기라고 한 호흡, 한 텅잉으로 각 음 사이가 끊어지지 않게 연주를 합니다. 45마디부터 아주 부드럽게 연주를 해야 되고 스타카토와는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트레몰로도 있었는데, 트레몰로는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는 리코드 악보에는 없었고, 트레몰로는 어디에 있었냐면, 저기에 실로폰에 보면 있어요. 실로폰은 이렇게 여러분들 채를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치잖아요. 그죠? 이게 두 개의 말렛을 가지고 이렇게 말렛이라고 그러거든요. 말렛이라고 그러고, 혹은 실로폰, 채, 이렇게도 부르는데, 일반적으로는, 실로폰 말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드말레스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트레몰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음을 반복을 해서 따가다가다가다가 이렇게 양손으로 가지고 연주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트레몰로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비슷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소개를 하자면 약식기호라고 하는데 두 개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보면 세 개로 된 것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여기 지금 세 개로 돼 있죠. 이 의미는 뭐냐면 한 박자의 길이만큼 여기에 있는 어 꼬랑지가 세 개 달린, 한마디로 꼬리가 지금 세 개 달리니까 세 개 달린 거를 한 박자의 길이만큼 연주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32분음표로 4분음표 길이만큼 연주하라는 의미예요. 그냥 트레몰로가 막 이렇게 막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약식 기호로 얘기하자면은 이런 의미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곡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습을 할 때는 여러분들 좀 듣고 천천히 그리고 반복 숙달하는 것들, 이 앞에서도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던 방법입니다. 그죠? 좀 여러분들 잘 듣고 이게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연습은 천천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복을 하고 이게 뭐 익숙해지면 이제 숙달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여러분들이 연주를 굉장히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할아버지 11개월 역시나 이렇게 악보를 지금 작업을 해뒀거든요. 자, 여러분들 일단 한번 눈으로 한번 악보 따라가면서 보고 또 들어보고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불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 좀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이 정도면 되려나? 악보 충분히 크게 보이죠? 자, 소프라노 리코더입니다. 자, 처음부터 갈게요. 곡이 지금 속도는 120입니다. 120이고 조금 뭐 빠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뭐 조금 뭐 느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속도는 이 정도 속도가 유지가 뭐 돼야 될 겁니다. 이 정도 속도가 유지가 돼야 될 거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평가할 때는
이 곡을 전체를 뭐 다 연주할지 아니면 뭐 시간 관계상 앞에서 뭐 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연습을 다 하시고 곡을 불어보시면 반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빈번하게 등장하죠. 그죠? 그 반음들 이렇게 운지하는 방법들 여러분들 조금 잘 챙기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반음들 같은 경우에는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저하고 수업을 하면서 앞전 시간이 뭐 또 그 앞전 시간에 계속 이렇게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뭐 운지가 안 되는 부분들. 나중에 뒤에 가면 옥타브 위에 있는 뭐 이렇게 소리들 같은 경우에 시나 이런 것들을 운지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때 가서 쌤하고 좀 따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아까 전에 이렇게 틀어줬던 것들 재생해줬던 것들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같이 풀어보세요. 그 부분 반복해서 풀어봐도 좋고 아니면은 뭐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봐도 좋습니다. 풀어봐도 좋으니까 악기를 그렇게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악기를 부는 방법들을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또 한 주 뭐 지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상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업 들어있는 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다시 한번 더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영상이 올라갈 거고 그럼 그 뒷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교 예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쌤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악기를 하게 될 겁니다. 뭐 그 정도 될 거니까 일단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 또 다른 과목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냥 틀어만 재생만 해놓고 틀어만 놓고 있지만 말고 좀 이렇게 진지하게 좀 보도록 하세요. 빨리 여러분들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즐겁게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 끝!